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 충전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에 다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일자리를 찾아 나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철민 어르신, 40년을 회사원으로 일하고 정년 퇴직하신 후 8년간 평온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셨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73세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철민 어르신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취업 도전, 택배 상하차, 카페 알바, 아파트 경비까지 3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철민 어르신은 자신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월급 200만 원,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일을 찾으신 거죠.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분, 나이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모든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73세입니다. 40년을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일하시고 64세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조용히 살아오셨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공원 산책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물가가 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은 병원비였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고 약을 사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보더니 부품을 갈아야 한다며 18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 남짓. 보일러를 고치면 남는 돈이 12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철민 어르신은 계산기를 꺼내서 돌려봤습니다. 월 수입,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계 100만 원, 월 지출, 월세 40만 원, 관리비 공과금 10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 비약값 15만 원, 통신비 기타 5만 원, 합계 100만 원.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0원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철민 어르신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겠다. 다음 날 이철민 어르신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노인 취업, 70대 채용.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고가 60세 이하 또는 65세까지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첫 취업 때 이후로 처음 쓰는 이력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 나이, 학력, 경력. 73세 노인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니. 이철민 어르신은 눈물을 닦고 이력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이 처음 지원한 곳은 택배 상하차 일이었습니다. 공고를 보니 나이 무관, 일당 10만 원, 새벽 4시, 오전 10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시간 일하고 10만 원이면 괜찮네. 한 달이면 300만 원이니까. 이철민 어르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택배 상하차 일자리 구하는데요. 네. 몇 살이세요? 73세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일단 한번 나와보세요. 내일 새벽 4시까지 오실 수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30분. 이철민 어르신은 오랜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습니다. 택배 허브 터미널에 도착하니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40, 5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조장이 이철민 어르신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73세라고 하셨죠? 네, 여기 일이 좀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조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철민 어르신에게 자리를 배정해줬습니다. 일은 간단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넘어오는 택배 상자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싸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이 계속 넘어왔습니다. 10kg, 15kg, 때로는 20kg가 넘는 상자도 있었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상자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3시간째 이철민 어르신은 상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15kg짜리 상자가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옆에서 일하던 40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조장도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철민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계속할 수 있어요. 어르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일당은 시간만큼 계산해 드릴 테니까요. 결국 이철민 어르신은 3시간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철민 어르신은 발을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발등은 멍이 들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나? 어르신은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병원에 가니 발등에 금이 갔고 허리는 디스크가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이철민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실패였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체력이 필요한 일은 무리구나. 한 달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체력이 덜 필요한 일을 찾았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주 5일 오전 9시, 오후 3시, 시급만 100원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약 122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222만 원. 충분했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사장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몇 살이세요? 73세입니다.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찾는 건 좀 더 젊은 분인데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리 일을 40년 했으니까 계산도 빠르고 꼼꼼합니다.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적응되시면 계속하시고요. 이철민 어르신은 기뻤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일은 주문받기, 음료 만들기, 서빙하기, 설거지, 청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첫날 이철민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요. 손님이 주문했는데 이철민 어르신은 톨 사이즈가 뭔지 몰랐습니다. 사장이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톨은 중간 사이즈예요. 저기 컵 보이시죠? 네, 주문을 받고 커피 머신 앞에 섰는데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어르신, 아메리카노는 이 버튼이에요. 사장이 계속 옆에서 알려줘야 했습니다. 손님들도 불편해했습니다. 아저씨, 좀 빨리 안 돼요? 급한데.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문이 밀리고 음료가 섞이고 이철민 어르신은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아저씨, 제 음료 아직이에요? 저기요, 주문한 지 20분 됐는데요. 이철민 어르신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생겼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다가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서 컵이 넘쳤습니다. 음료가 카운터에 쏟아졌습니다. 사장이 달려와서 정리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사장이 이철민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저희 카페가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어르신께서는 조금 적응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철민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해고 통보였습니다. 하루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젊은 친구들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르신 나이에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이철민 어르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당 3만 원을 받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철민 어르신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2주 후, 이철민 어르신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체력도 덜 필요하고 복잡한 기계도 다룰 필요 없었습니다. 동네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야간 근무, 월 180만 원. 이철민 어르신은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간 근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예요.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철민 어르신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얻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첫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은 간단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CCTV를 확인하고 순찰하고 택배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새 깨어있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감기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버텼지만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 주민이 새벽 2시에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야, 아저씨. 우리 집 앞에 택배 놔뒀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못해.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이철민 어르신은 참았습니다. 또 다른 날 한 40대 여자 주민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집 앞 복도 청소 좀 해줘요. 더러워요. 죄송합니다만 복도 청소는 청소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라서.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받으면서 일은 안 하고? 이철민 어르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20대 여자가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파트는 금연구역이었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금연구역인데요. 그 여자가 돌아서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철민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철민 어르신은 지쳐갔습니다. 야간 근무로 몸은 망가지고 주민들의 무시와 핀잔에 마음도 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돌다가 이철민 어르신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가 73년을 살아온 인생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이철민 어르신은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적응을 못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한 달치 월급을 받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철민 어르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73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3주 후, 어르신은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복지관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상담하실 게 있어서요. 이철민 어르신은 별 기대 없이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여자 사회복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김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께서 최근에 재취업을 시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셨다면서요? 네,
3번 다 실패했습니다. 김미선 사회복지사는 이철민 어르신의 이력서를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격리 일을 40년 하셨네요. 회계, 급여, 세무까지 다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택배나 카페 알바를 하셨어요? 어르신 경력이 아까운데요. 이철민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4세를 사무직으로 뽑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김미선 사회복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시죠? 네, 한 달에 60만 원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일반 참여자고요. 저희가 찾는 건 전담 인력입니다. 전담 인력이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고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급여를 정산하는 일이에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철민 어르신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월급은 200만 원 정도고 9시 출근 6시 퇴근, 주말은 휴무예요. 무엇보다 어르신 경력을 살릴 수 있어요. 이철민 어르신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김미선 사회복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유리해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70, 80 되시거든요. 같은 세대니까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께서 40년간 격리 일하셨잖아요. 급여 정산, 장부 정리, 서류 작성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어르신한테 딱 맞는 일이에요. 이철민 어르신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일 구청 노인복지과로 가세요. 제가 담당자한테 미리 연락해 둘게요. 다음 날 이철민 어르신은 긴장된 마음으로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이 이철민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이력서 잘 봤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찾는 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실 분이에요. 매달 20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의 급여를 정산하고 출근부를 관리하고 민원도 처리하셔야 해요. 이철민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 일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어요. 뭔가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급여를 제때 받고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이철민 어르신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를 뽑아주시는 건가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구청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철민 어르신은 새 출근복을 입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복지과 사무실에 도착하니 팀장과 직원들이 반겨줬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여기가 어르신 자리입니다.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패도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이철민. 이철민 어르신은 명패를 보며 뭉클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명패가 있구나. 나도 이제 이곳의 일원이구나. 첫 주는 교육기간이었습니다. 업무를 배우고 시스템을 익히고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70, 80대였습니다. 공원 청소, 급식 보조, 도서 정리 등 다양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어르신들의 출근부를 확인하고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습니다. 어느 날 한 78세 할머니가 이철민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급여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철민 어르신은 출근부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지난달에 3일 결근하셔서 그만큼 차감됐어요. 아, 손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결근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대체 일정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날 한 75세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나 다음 달부터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철민 어르신은 할아버지의 담당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공원 청소였습니다. 할아버지 허리 때문이면 다른 일자리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도서관 책 정리는 어떠세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네,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도서관 일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철민 어르신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이 선생님, 고마워요. 덕분에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철민 어르신은 뿌듯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철민 어르신을 좋아했습니다. 이 선생님께 얘기하면 다 해결돼. 어느 날 팀장이 이철민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일 잘하고 계시네요. 어르신들 반응도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다음 달부터 신규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을 이 선생님이 진행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어르신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여자들이 더 공감할 것 같아서요. 이철민 어르신은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다음 달 신규 참여자 30명 앞에서 이철민 어르신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철민입니다. 73세이고 이곳에서 일한 지 4개월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철민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절망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도 해봤고, 카페 알바도 해봤고, 아파트 경비도 해봤어요.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체력이 안 되고 속도가 안 되고 존중받지 못했어요. 어르신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리를 찾지 못한 게 문제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70대, 80대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자신도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3세의 새로운 시작을 한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이철민 어르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철민 어르신은 73세에 3번의 실패를 겪고 절망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내 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셋째, 실패는 과정입니다. 3번 실패했지만 4번째 성공했습니다. 넷째, 경험은 자산입니다. 그 경험이 필요한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관,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이철민 어르신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73세에 저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 조언. 1. 지자체 노인 일자리 센터 방문하세요. 2. 본인의 강점을 파악하세요. 3. 급여보다 적합성을 우선하세요. 4.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5.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이철민 어르신은 지금도 구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월급 200만원, 연금과 합쳐 300만원으로 안정적 생활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철민 어르신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한 분의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행복 충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